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이 국내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 국부를 증진시킬 만한 이 경제 관련 법안 오늘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고요. 또 하나는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벌써 19대 국회 임기 4년 차에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보람이 있었던 일, 여러 가지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성과로 꼽고 싶은 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세월이 참 빠르다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벌써 3년이 지나갔고요. 네. 우선은 처음에 19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한 의원이 돼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이제 의정 활동에 임했습니다. 네. 돌이켜 보면 제가 이제 정무위원회 소속인데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저 유명한 동양 사태, 네. 또 개인 신용 정보 유출 네. 사태 등 전국적인 관심사를 가졌던 그런 사안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느라고 노력했던 기억이 좀 나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입법 활동도 좀 이제 했었습니다. 제일 기억나는 법안은 그 하도급 법안이라고 이제 이 큰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 하도급을 주었을 그렇죠. 경우에 예. 어린 하도급 업체들한테 대금을 제대로 지급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를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아예 입법적으로 명시해서 지급 보증서를 분명히 일정 기간 내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이제 개정 통과시켜서 네. 관련 업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을 때 많은 보람을 느꼈고요. 네. 이제 당에서는 정책위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네. 손톱 및 가시뽑기 특위 네.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위 또 최근 와서는 공기업 개혁 특위 특위위원들을 좀 많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도 법안 같은 것도 거기에서 발굴되었던 입법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 활동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네. 저희 울산 북구가 현대자동차가 있고 네. 중공업하고 이 부품 협력업체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여러 가지 산업 인프라, 도시 인프라가 그동안 열악해 있어서 도로를 연결하고 확장하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그런 네. 노력을 좀 해왔던 게 지금 착실히 잘 진행되어 있고 역동적인 도시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게 보람이 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역민들의 그 한 몇천 세대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네. 그런 그 집단 민원을 제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서 네. 좋은 성과가 있고 그분들이 생존권을 보장받았을 때 네. 가장 보람을 느꼈다. 아유, 그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 관련 법안으로 의원님을 모셨습니다만 일단 제가 여는 말에서 국부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안이다라고 소개는 해드렸는데 법안의 이름이요. 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름만 듣고는 이게 우리나라의 부를 증진시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법안을 발의하시게 된 배경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정보는 보호도 해야 되고 네. 또 적절히 이용을 하면 네. 우리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안입니다. 요건 네. 그 이용에 관한 사안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이 제조업 같은 이 실물 산업을 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게 인식되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 지원을 할 때 한정된 자금을 안전한 곳에 대출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전통적인 보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산업의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이제는 IT라든지 이런 지식 정보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좋은
우수한 기술이 있다든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도 네. 충분한 먹거리가 되고 우리 구조적으로 지금 저성장 늪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를 네. 한 단계 높여서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키려 하려면 네. 종래와 같은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기술력을 가진 것이 제대로 평가되어야 우수한 기술이라든지 참신한 아이디어가 네. 그야말로 참신과 혁신으로 인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민 끝에 좀 선진형의 금융 시스템을 네. 금융 평가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발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 용어 중에 기술 금융이 등장합니다. 기술 네. 금융. 앞서 말씀하신 것에 이미 이제 답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기술 금융의 의미를 한 번 더 짚어 주시고요. 현재 예. 우리나라 기술 금융의 공급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도 이참에 알려주시죠.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기술 금융은 그 말 자체에 의미가 있듯이 전통적으로 담보가만 가지고 어떤 내용이든 관계없이 대출해 주는 그런 거기서 벗어나서 네. 이런 기술과 아이디어 네. 이것을 제대로 평가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 자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이 기술 금융의 요체입니다. 네. 네. 현재 우리나라에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2013년 말 기준을 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이 기술과 관련된 금융 공급 규모가 26조 정도 됩니다. 네. 26조 그 중에 약 한 73% 정도가 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자금으로 이렇게 주로 되어 있고요. 네.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공급해주는 자금은 2%도 안 됩니다. 0.5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랬군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은행이 기술금융을 제대로 자기들의 대출이나 또는 요즘 투자도 하긴 네네. 하는데 거기에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그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하는 네.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뭐 여건도 안 됐었을지 모르지만 또 이 생각의 그 변화, 그러니까 산업의 속도나 생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면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아까 보수적이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그동안 이 기술 혁신형 사업이 이제 자금을 공급받고자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문제가 좀 있었으니까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네. 그것을 쭉 해오다가 이런 기술 가진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걸 좀 보강하자고 해서 2005년도에 네. 도입한 제도가 기술평가 인정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술 평가 인증제도. 인증제도.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름 그대로 기술력을 평가하는 공공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인데 네. 거기에다가 이 기술력을 평가해서 그 평가 인증서를 발급해 주도록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냥 인증서 그것 가지고만 은행에서 대출해 주면 좋은데 은행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량도 없고. 예. 따라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 그 평가 인증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보증서를 같이 인증서와 함께 보증서를 네. 발급해 줍니다. 아하. 그럼 은행이 그걸 평가해서 네. 이거는 대출을 해줄 거냐 말 거냐. 당연히 보증서가 있게 되면 담보에 준해서 그렇죠. 은행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이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대출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네. 기술 가진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네. 여전히 담보나 보증 그거를 필요로 하게 되고 네. 담보대출도 한 20% 이상 여전히 아유, 그 이용하게 되고 그렇군요. 따라서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 네.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이 생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금융회사들이 자기들 대출이나 투자를 위한 네. 그 수요에 적합한 기술 정보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네. 그러한 것이 평가하는 것이 맞춤형으로 이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네. 또 이 현재 그 신용평가기관은 주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네. 정부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R&D 투자라든지 이런 공공 목적의 네네. 예산 집행과 관련된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민간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것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군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네. 이러한 선진국형의 종합적인 맞춤형 기술 정보와 네. 기술 신용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바로 그 좀 나아지려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 그렇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요? 예, 이것도 표를 네, 한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보면 이거는 두 가지 그 매개 드리겠습니다. 네.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정보가 나오려면은 기본적으로 기술 정보 그 자체가 네. 이렇게 집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기술 정보는 주로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각종 연구기관이라든지 각종 협회라든지 네, 네. 어떤 학자들의 논문이라든지 이 속에 그 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이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 가지고는 집중적으로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모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거가 없는 기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하자 예.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네. 한 예로 말씀드리면 개인 신용 정보, 개인 신용 조회라고 CB라 그럽니다. 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요즘은 우리나라에 도입한 지가 이제는 조금 되었습니다만은 개인이 금융 거래를 한 모든 기록을 정보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네네. 은행에 가면 이 사람이 옛날에 대출 연체를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오죠. 대출 등급을 해서 예. 이 사람은 몇 등급으로 대출을 해줘도 된다 안 된다 판단한 거거든요. 네. 그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정보가 모아지면 그것만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 여기에 이 기술력이 얼마나 시장성이 있고 네.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평가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있어야 되는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은행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은행에서 그런 역량을 길러갈 때까지는 당분간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기술 신용 평가 기관을 두도록 하자 네.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요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정보, 기술력들이 사실은 진주 알들이죠. 이제 꿰어야 보배가 되는데 예, 그 역할을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집적한다. 그런 의미. 두 가지 핵심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요, 우리 기술금융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나 기여를 하게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술력이 있습니다. 네. 예컨대 스티브 잡스 같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에 토지나 건물이 있거나 누가 보증을 해줄 사람이 없다. 네. 전문적으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쭉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장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 능력이 따라가주지 못해서 네. 과거 같으면 은행에서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러한 기술형 중소기업들이 네. 이제는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네. 때로는 투자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네. 그것을 꽃피울 수 있죠. 산업화를 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예, 좋겠네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은 DNA가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우수하죠. 참신한 네. 아이디어라든지 그 기술력이 있습니다. IT 강국입니다. 네. 이래서 이것을 정말로 창업과 성장이 가능한 토양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네. 앞으로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고 네, 네.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더더욱 저는 여기에 의미를 두는 것은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 네. 참 많은 방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한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음에 탈출구 내지는 돌파구는 창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의 뛰어난 머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 때 기술력 평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준다 하면 네. 젊은 청년들한테 큰 힘이죠. 희망을 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경제는 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쭤봐야 될 텐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의 입법 의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이 보험업법의 이제 주된 내용은 현재 그 대부분 국가들이 자국내에 있는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는 외국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도록 다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또 지난번 WTO나 OECD 가입할 때 네. 외국의 예를 따라서 국제 간의 목적물이 이동성이 있는 거, 예컨대 여행보험, 네. 그다음에 항공 네. 이런 것은 예외로 두고 네. 다른 나라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고 네네. 우리 자체 내에서는 그 외국 보험사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요지의 보험법을 규정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는 것이 원유 시출업체 같은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발주한 이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그 구조물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보험업법상으로 네. 누구든지라고 해서 국내에 있는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는 외국 보험사에 이 보험 계약을 해서 안 된다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네. 외국에다가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아하. 그래서 국부 조치도 막고 네. 국내 보험 산업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 이것도 이 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방금 대체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행은 누구든지 해놓고 그냥 보험 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런데 네. 외국에서는 네.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면 국내에 있는 목적물에 대해서 외국 보험사 그 계약을 해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네. 차제에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보험 목적물은 네. 예컨대 선박 구조물 같은 거 예. 이런 거는 국내 보험사하고만 계약을 하도록 아하. 명시적으로 해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선박을 만드는데도 그간에는 해외 보험사랑 계약을 했었군요. 예. 오. 그게 뭐 내친 김에 그 규모를 아예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네. 이게 결과적인 이것이 입법이 됐을 때 효과가 연결됩니다만 네. 지난 2012년, 2013년 2년 동안에 그 국내 수주했던 해양 플랜터 기준에 예. 봤을 때 네. 총 보험료가 2,358억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 33.5%에 해당하는 790억이 외국 보험사에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외국의 입법례는 전부 다 자국내만 하게 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네네. 명시적 규정이 되어 있고 네. 심지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징역형에 네.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차제에 아까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네네. 그 법을 반드시 국내에서만 하게 하고 네.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겼을 경우에? 현재는 과태료를 1,000만 원 하게 돼 있는데 네네. 과태료를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상해주죠. 강화해서 네.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긴 우리 보험사가 역량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좀 불합리했던 부분이었었군요. 그렇죠. 네. 역차별을 많이 받았고 그만큼 790억만큼의 네. 우리 국부가 해외로 유출됐던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이제 두 가지 개정안의 좋은 결실을 기대하면서요. 의원님 올해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지역 현안 있으면 끝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구에 오토밸리 도로라든지 7번 국도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확장, 동해남부선 철도 있을 이런 현안은 잘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네. 이게 전부 남북축입니다만 동서축으로 경부 고속도로와 맞닿는 횡축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추진합니다. 그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네. 우리 지역의 도시 인프라도 확충하고 네. 또 산업 인프라도 강화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뿐만 아니라 네. 우리 북부 지역 주민들이 네. 30분 내로 KTX도 타고 아하. 경부 고속도로 들어가서 생활혁명을 꼭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혹시 듭니다. 새로운 입법 계획도 있으십니까?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의 수요가 많습니다. 네. 과감히 규제를 탈피해서 알리바바에 잘 보셨던 것처럼 네네. 앞으로 IT하고 접목되어 있는 소위 핀테크라고 예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굉장히 그 초보 단계입니다. 네. 따라서 이걸 좀 뒷받침을 해주는 새로운 금융 수요에 맞는 네. 모험 자본이라든지 네. 이런 입법적인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또 하나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보험 사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연간 한 3조 4천억 정도의 피해를 주고 네. 예, 요 이제 규모 보면은 네. 1인당 7만 원, 네. 한 가구당 20만 원의 피해를 봅니다. 아, 그 이 보험 사기가. 보험 사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지금 단속되는 건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단속반은 정부 합동 단속반이 있어서 이거를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근원적으로 입법적으로 이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 특별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네. 공청회 한 2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현재 이 보험범죄 사기를 했을 경우에 네. 징역형은 자꾸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벌금이 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는 사회 경종 효과를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보험 사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좀 먹고 네. 인륜과 여러 사회적인 여러 가지 건강한 사회를 좀 먹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이게 여러 가지 범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척결돼야 할 입법이다.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꼭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보험 사기 관련해서는 한 번도 저희 입법 데이 때 나와 주셔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기회를 주시면 제가 네, 한번 시청자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 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